에거서 크리스티의 소설 세븐 다이얼스 미스터리가 드라마로 제작되어서 다가오는 1월 15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배우죠. 마틴 프리먼과 헬레나 보넴 카터가 이번 작품에 출연하는데요. 특히 이 마틴 프리먼이 배틀 총경이라는 캐릭터를 맡았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 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배틀 총경이라는 캐릭터가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무능력한 경찰처럼 보이지만 그런 클리셰를 부수고 수사력과 추리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마틴 프리먼이 이를 어떻게 표현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또 에거사 크리스티 여사가 코난 도일의 팬이고 자신의 작품에 이제 셜록 홈즈랑 닥터 왓슨을 자주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이제 영국 드라마 셜록에서 닥터 왓슨 역할을 맡았던 마틴 프리먼이 등장하는데 과연 배우 개그가 등장할 것인가? 요거를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에거서 크리스티의 세븐 다이얼스 미스터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 작품의 특징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을 읽을 때 참고하면 좋을 점까지 정리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침에는 책들 보고 교양을 먹어야지. 세븐 다이얼스 마스터리는 1929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에거사 크리스티 여사가 4년 전 1925년도에 썼던 침리스의 비밀이라는 작품의 후속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리스의 비밀을 꼭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침리스의 비밀이라는 작품의 내용을 단 1도 몰라도 하나도 몰라도 이 세븐 다이얼스 미스터리 작품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두 작품 사이에 이야기나 스토리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후속작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정하겠습니다. 후속작 아니고요. 그냥 두 작품은 등장인물과 주요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겹치는 개별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작품의 이야기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침리스의 비밀을 읽고 이 세븐 다이얼스 미스터리를 읽으면 조금 더 재밌긴 한데요. 필수는 아닙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작품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이 작품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난 후의 1920년대의 영국 사회, 그 상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주요 사건이 벌어지는 곳은 넓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고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침리스 저택인데요. 이 저택은 그 작중 시점으로 봤을 때 저택 전체가 통으로 임대 중입니다. 오즈월드 쿠트라는 아주 성공한 사업가의 가족이 이 저택에서 이제 머물고 있고요. 이 오즈월드는 이제 워킹 클래스 출신의 그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근데 돈은 많은데 귀족 집안 출신이 아니라서 뭐 가족 대대로 살고 있는 물려받은 저택 같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엄청 많으니까 이 저택에서 몇 개월, 저 저택에서 몇 개월 이렇게 저택을 임대해서 살면서 저택 쇼핑 중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침리스 저택에서 몇 달째 머무르고 있는 중인데 이 저택에 오즈월드 쿠트 부부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그 영국 상류층 젊은이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임차인이 있긴 한데 저택이 엄청 크고 방이 막 많다 보니까 노는 방을 놀려두는 게 아니라 상류층 젊은이들을 하숙생처럼 데리고 와가지고 저택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 침리스 저택이 약간 에어비앤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 메인 공간과 주요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방마다 이제 상류층 젊은이들 한두 명씩 이렇게 계속 숙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집에 묵고 있던 제럴드 웨이드라는 아주 젊고 순수한 청년이 어느 날 마취제 과다 복용을 한 상태로 싸늘한 주검이 된 채로 그의 침대 위에서 발견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저택의 주인, 그러니까 이 저택을 빌려줬던 저택의 소유자죠. 서 캐터햄경 귀족분이죠. 이분과 그의 딸이자 이 책의 주인공 아일린 캐터햄, 일명 번들이라고 불리는 번들 양도 이 저택에 급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번들 양은 이 제럴드 웨이드라는 남자가 마취제를 과다 복용해서 자살했다라는 이 현재 사건이 뭔가 믿기지 않는 거예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에다가 막 다음 주에 계획도 있고 평소에 우울증은 앓은 적도 없고 아무리 봐도 이건 자살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 피해자의 물건을 좀 뒤지면서 나름의 수사를 하다가 제럴드가 전날 밤에 쓰다만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그의 여동생 그 로레인에게 쓴 편지인데요. 편지 내용에 뭐 일반적인 그런 안부를 묻다가 중간에 세븐 다이얼스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븐 다이얼즈는 이제 런던에 있는 빈민가 구역 중에 하나인데요. 뜬금없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 이게 뭐지 하고 약간 의심을 품지만 그냥 편지를 이제 잘 접어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여동생한테 보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에 그녀는 자동차를 운전해서 런던으로 가고 있는데 가던 도중에 또 다른 남자가 반쯤 죽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 침리스 저택에서 머물렀던 상류층 젊은인데요. 그가 거의 빈사 상태인 거를 운전하다가 발견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괜찮으세요? 물어보니까 그 다 죽어가던 남자가 죽어가면서 세븐 다이얼스 말해 이렇게 말하고 탁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은 뭐야? 왜 세븐 다이얼스가 두 번이나 죽은 사람들의 편지와 목소리로 이렇게 나온 거지?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좌충우돌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문제를 일으키면서 벌어진 이야기가 바로 이 세븐 다이얼스 미스터리입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이제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해문 출판사에서 나왔던 에거서 크리스티 전집 시리즈 전체를 제가 그때 다 읽었었는데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황금가지 버전의 에거서 크리스티 전집에 있는 세븐 다이얼스 미스터리를 읽었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에거서 크리스티 여사의 소설, 특히 추리 소설로 분류하고 이 책을 읽으면 조금 재미가 덜할 수 있어요.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에거서 크리스티 여사의 이제 작품들 중에서 진짜 어마무시하게 훌륭한 명작 추리 소설들이 장편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던가 아니면 뭐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 에크로드 살인 사건, ABC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은 진짜 이게 고전 추리 소설의 명작 중에 명작이다라고 누구한테 추천해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5점 만점에 별 5개 꽝꽝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 같은 기준으로 추리 소설이라는 범주에다가 이 세븐 다이얼스 미스터리를 넣고 평가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하게 점수를 줘도 별 3개 반 정도가 맥시멈일 것 같습니다. 이게 추리 소설로만 보면 조금 그 훌륭한 마스터피스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추리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기대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정교한 플롯으로 잘 짜여진 이야기가 마치 그 거미줄처럼 그물망처럼 쫙 이렇게 한 지점으로 좁혀 들어가서 이야기의 막판에 사건의 전말이 탁 드러나면서 느껴지는 그 카타르시스 아니면 막 단서와 힌트가 여기저기에 막 흩뿌려져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씩 퍼즐 조각처럼 모아가지고 범인의 정체나 그 사건 현장의 트릭 같은 거를 딱 이렇게 맞출 때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느끼는 그런 지적인 쾌감 그리고 뭐 셜록 홈즈나 아니면 뭐 에르킬 푸아로나 이런 뭔가 뛰어난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쫙 이렇게 설명하고 해결해주는 멋진 캐릭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추리 소설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재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븐 다이얼스 마스터리는 그런 전통적인 추리 소설들이 주는 재미로 평가를 하면 좀 부족합니다. 그런 정교한 플롯이나 막 멋진 추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한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이 책은요. 추리 소설로 간주하고 읽지 마시고 약간 모험, 어드벤처 소설 아니면 스릴러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주인공 캣텀경의 딸 우리 미스 번들 양은 막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하면서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뭐 활동적으로 행동하긴 하는데 뭐 수사력이나 추리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녀가 막 벌집 쑤시듯이 막 쑤시고 다녀서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면은 있긴 하지만 진짜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범인을 추적해서 정체를 밝히는 사람은 주인공 번들 양이 아니라 조력자인 배틀 총경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가 탐정 혹은 수사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바라보지 않아요. 사건의 외부에서 사건의 해결사로 투입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건에 휘말린
당사자 중에 한 명으로서 시선으로 이 사건을 대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 시점이 주인공 번들양이었다가 또 다른 등장인물들의 이제 시선을 타고 가긴 하는데 전부 다 이 사건에 개입된 사람, 이 사건 안에 들어있는 사람, 사건의 당사자들의 시선에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리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시점이 아니고 추리소설의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모험소설, 어드벤처 소설, 스릴러 소설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재미를, 초점을 다른 데 두고 봐야 돼요. 이 책은 이제 젊은 여성, 귀족가의 영예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위험천만한 사건 현장에 들어가는 그 모험, 거기서 오는 이 스릴과 짜릿함, 그리고 주변 인물들 가운데 조력자도 있고 빌런도 있고 섞여 있거든요. 그 중에 누가 나를 공격할지, 그 중에 누가 나를 도와줄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막 빠르게 진행되는 데서 오는 그 서스펜스, 그 긴장감, 이거를 주요 관전 포인트에 두고 이 책을 읽으시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작품이 발표된 시기가 언제인지 그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작품이 발표된 게 1929년도입니다. 올해가 2026년이죠. 거의 100년 전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젊은 여성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이러한 막 험한 사건에 뛰어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당연하고 익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이 책이 나왔던 1920년도로 생각해보면요, 이런 종류의 작품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20대 여성이, 그것도 이제 귀족가의 따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살인사건에 휩싸인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녀가 직접 나서서 막 수사를 하고 사람들을 탐문한다? 그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상당히 신선한 작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당돌하고 통통 튀는 여성상도 아마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의 주인공 번들양이 어딘가에 잠입해서 몰래 숨어서 뭔가를 보고 있을 때 그 상황, 혹은 범인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녀의 신변에 위협이 강해지는 상황, 이럴 때 지금 현대 제가 봐도 뭔가 굉장히 묵직한 서스펜스와 긴장감이 딱 다가오는데,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이 책을 읽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가슴을 졸이면서 침을 꼴깍 삼키면서 이 책을 봤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면 약간 더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자극적인 그런 뭔가 도파민을 더 많이 뿜어주는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작품 추리 소설로 놓고 보면 조금 많이 아쉬운데, 특히 이제 이 작가의 너무 훌륭한 추리 소설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를 약간 어드벤처 스릴러 소설로 놓고 보고 사건에 휘말린 당사자의 시점에서 본다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약간 최면을 걸고 책을 읽으시면요, 조금 더 쫀쫀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에거서 크리스티 여사의 책을 읽어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학생 때 읽고 거의 한 몇십 년 만에 읽어보는 것 같은데, 그녀의 다른 작품들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제가 중학생 때 근처 도서관에 그 셜록 홈즈 전집이랑 이 에거서 크리스티 여사 전집이랑 그다음에 궤도 루팡 전집 이런 거 쫙 있어가지고 제가 그 도서관에서 그거 싹 다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재밌게 읽었었는데 요걸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니까, 야, 그렇지, 이게 전통적인 이 추리소설, 하드보일드가 아닌 약간 이 옛날 추리소설이 주는 이 묵직한 재미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걸 다시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작들 있잖아요. 뭐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이나 아니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여기 이 책에 등장하는 그 배틀 총경이 나오는 영실을 향하여라는 작품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진짜 재밌거든요. 어쨌든 그런 작품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거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이 황금가지 버전으로 에거서 크리스티 전집이 쫙 깔려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반납하러 갈 때 시간 되면 가서 몇 권 이렇게 서가지고 좀 볼 생각입니다. 당연히 며칠 있으면 이제 드라마도 나오니까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게 공개가 되면 그것도 이제 볼 생각입니다. 그럼 에거서 크리스티의 세븐 다이어스 미스터리에 대한 저의 간단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형 갈게. 어? 짠 찬바람이 부는데 스잔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워
내 곁에 오지를 않니